여기까지 오는데 왜 이리 힘들지?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 약을 팔고 있는 라인남입니다. 혹시 사자상 PR 도전하실 분? 안 돼. 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인남입니다. 오늘은 울산 자전거 동호회 오픈라이더 번개 영상입니다. 요새 제가 거의 매주 번개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보통 한 주는 샤방한 레벨 2로, 한 주는 운동이 되는 레벨 3 벙으로 격주로 올리는 택인데요. 동호회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친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타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서로 실력이 다르다 보니 다양한 레벨 벙을 올리게 되네요. 그런 거죠 뭐. 친한 동생 A하고 타기 위해선 샤방하게 타야 하고, A 못지않게 친한 B랑 타려면 또 레벨 3 운동 수준으로 타야 만날 수 있는 거죠. 배울 게 많은 C와 타기 위해선 제 몸을 더 올려 레벨 4 아니면 다른 동호회 생존 수준으로 타야 되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니 잘 타면 잘 탈수록 함께 만나서 라이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겠네요. 시작부터 잡설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레벨 3 운동벙을 올렸습니다. 코스는 울산의 동북쪽 경주 전촌입니다. 동해농장에서 출발해 사자성을 넘고 강동을 지나 지긋한 경주 상나리를 지나서 전천 해안까지 간 후 다시 돌아오는 거리 80km, 획득고도 714m의 적당한 강도로 타기 좋은 코스입니다. 참석자는 총 7명입니다. 남자 둘이서만 타는 거 아닌가 신경 썼지만 다행히 참석 댓글을 더 달아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출발점인 동해농장까지 잠깐 타고 왔는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새 사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열심히 타질 못했습니다. 나태해졌다고 할까요? 예전 봄에는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운 좋으면 2번 정도 타고 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고 로라를 베란다에 내놓는 바람에 집에서 탈 엄두도 나질 않고요. 그래서 오늘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올해 첫 사자상인데 오늘 처음이야? 걱정되는 친구가 하나 더 있네요. 사자상 PR 세우려는 사람 있으면 같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모두 자중하는 분위기라 천천히 올라갑니다. 슬슬 몸이 풀렸는지 상명이가 앞서가니 다른 사람들도 페이스를 올립니다. 따라갈까 하다가 뒤에 후미도 있고 해서 그냥 천천히 갑니다. 사자상에 도착합니다. 아유. 느리든 빠르든 언제나 힘든 사자상입니다. 아까 걱정했던 지훈이가 늦었네요. 오늘 지훈이를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미가 도착해서 내리박을 내려갑니다. 아침 7시 17분, 온도는 23도. 여름이지만 시원합니다. 에어로 자세를 취하며 속도를 내봅니다. 제 채널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 앵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핸들바에 릭센카울 액션캠 브라켓을 사용했는데요. 핸들바를 바꾸면서 체스트 마운트에 액션캠을 달았습니다. 제 팔이 화면에 가려서 좀 보기가 거북스러웠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핸들바에 거치한 것보다 더 생동감 있는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일체형 핸들바로 바꾸면서 액션캠을 고정하기 위한 릭센카울의 철로된 밴드를 핸들바에 감으려고 하니 아직은 제 핸들바가 너무 소중해서 그러기가 싫습니다. 네, 캐논데일에서 나온 모모 핸들바입니다. 원래 랩 71이나 하이모드 1에서는 기본 장착되는 핸들바인데 제 슈퍼6 하이모드 2에서는 달려있지 않아 항상 눈에 밟혔는데 질렀습니다. 도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은 모모 핸들바를 신품보다 약간 저렴하게 내놓으셨길래 질렀습니다.
잠깐 일체형 핸들바를 바꾼 소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품 변경 차이에 아주 둔감하고 여러 자전거를 타보지 않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경량. 기존 알루스템과 카본 핸들바에서 일체형 카본 핸들바를 바꾸면서 아주 약간 무게가 줄었습니다. 정확히 핸들바 무게만은 측정을 못했고 전체 자전거 무게를 핸들바를 바꾸면서 측정했더니 7.6kg이더군요. 피팅의 변화. 스템이 기존 100mm에서 90mm로 짧아지고 핸들바 폭이 기존 400mm에서 380mm로 좁아졌습니다. 핸들바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편해졌고 핸들바 폭이 좁아지면서 더 에어로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핸들바를 바꾸고 처음 탔을 때는 플라시보 효과인지 이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댄싱할 때 단단한 느낌도 좋았고 더 잘 나가는 느낌. 하지만 몇 번 타보다 보니 오히려 허리는 더 아프고 손바닥이 저려서 이거 너무 피팅을 크게 한 번에 바꿨나 걱정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좀 더 몸이 적응하겠지 하고 타고 있습니다만. 카본 무늬 디자인. 핸들바 위 카본 결 무늬가 너무 이쁩니다. 제 하이모드2 자전거는 탑 튜브에 같은 형상의 카본 무늬가 있어 제대로 깔맞춤입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면 그 어둡고 밝은 대비가 더 높아져 엄청 이쁩니다. 물론 제 눈에 말이죠. 그립감. 기존 쓰던 거에 비해 손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나 핸들바 아래 부분에 손가락이 매끈하게 닿았을 때 기분이 참 좋네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모모 디자인 데칼. 사진으로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이쁘게 잘 보입니다. 제 시야가 항상 모모는 전면 핸들바에 있으니 제가 타고 있을 때는 안 보이는 프레임 같은 곳에 붙어있는 데칼보다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저 문구만 보고 있으면 아무리 지쳐도 이지바트는 더 나올 것 같은 기분입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핸들바 하나 바꾸고 나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쁘고 기분이 좋다는 거, 그게 결론입니다. 앞구름은 잘 가는데 지훈이가 아직 안 붙어오네요. 적당한 페이스로 달리며 붙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갑자기 스트레칭 골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조금 뒤에서 오고 있는 후미에게 스트레칭 골이 되어야겠다. 스트레칭 골은 말 그대로 조금 힘쓰면 닿을 것 같은 목표입니다. 천장 선반 위에 있는 소중한 물건을 내려야 하는데 그냥 해서는 손이 안 닿겠죠. 발꿈치를 올려 힘을 주면 닿아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스트레칭 골인 거죠. 지금 후미에게는 라인남이 스트레칭 골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적당한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멀어져 버리면 멘탈이 흔들려 아예 쫓아오고 싶은 마음이 좌절될 테지만 조금만 페달질하면 닿을 것 같은 위치에서 계속 제 모습을 보여주면 열심히 쫓아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아예 천천히 달려서 같이 가지 그러냐 하실 텐데요. 그러게요. 후미가 붙은 걸 보고 저도 앞에게 붙어봅니다. 저랑 후미가 좀 처져 있으니 선두에서도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동 시내 구간이 끝나고 경주 양남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팩이 모였고 지긋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갭이 생기는 것 같아 선두가 좀 빠른가 싶어 앞으로 나가 페이스를 조금 늦춰봅니다. 고가도로가 아닌 수렵리 해안갓길로 내려가고요. 이 우회 구간이 차는 좋은데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갈 때마다 어디로 갈지 고민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려왔고요.
레벨 3라고 하기엔 너무나 행복할 정도의 페이스로 천천히 끕니다. 운무가 낀 양남 해안을 지나오고요. 일요일 아침이라 통행 차량도 적어 달리기가 좋습니다. 깔딱 어필에서는 댄싱도 쳐봅니다. 우리들을 위해 기다려주는 차에게 따봉도 날려보고요. 원자력 정문을 지나 상나리 쪽으로 갑니다. 상나리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오픈 구간이죠. 일부러 페이스를 좀 낮춰서 온 터라 여기 들어오자 모두들 페이스를 올립니다. 오픈. 천천히 가자. 저는 저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들으니 불나방처럼 튀어간 다른 라이더들 쫓아가기가 머쓱해집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훈이랑 수다 떨며 샤방하게 상나리 지긋한 역업을 올라갑니다. 상나리 이 길이 대표적인 백림픽 구간인데 이렇게 천천히도 가네요. 아, 이 길을 이렇게 여유있게 가는 건 진짜 처음이다. 그러니까요. 길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길을 달리는 라이더들이 빡세게 지옥처럼 달리느냐, 지금처럼 샤방하게 천국처럼 달리느냐 차이겠죠. 자전거 타는 게 뭐 원칙이 있겠습니까? 내가 타고 싶을 때 타고 시험시험 타고 어떨 때는 빡세게, 어떨 때는 샤방하게 사고 없이 오래만 탈 수 있다면 그게 자전거 잘 타는 거죠. 그렇게 국토종주 얘기, 사고 얘기, 그랑폰도 얘기하며 올라가다 보니 슬그머니 좀 걱정됩니다. 선두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닐지. 이렇게 어필을 다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후사경으로 지훈이가 붙어가 오는 걸 확인하며 적당히 끕니다. 명주실 전시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시 그리 높지 않은 존 2, 3 정도의 강도로 끕니다. 바람도 순풍이라 속도가 잘 납니다. 여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문무대항 쪽이고 좌회전해서 잠깐 내륙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바람이 역풍인가 봅니다. 드롭바를 잡고 버텨봅니다. 문무대항면에서 운영하는 온천을 오른쪽으로 두고 우회전해 다시 바다, 즉 전촌 해변으로 향합니다. 깔딱 어필 구간이라 댄싱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지만 제가 댄싱하면 모두들 저를 추월합니다. 제가 댄싱 파워가 약한가 봅니다. 아니면 댄싱 시로에 뒤에서 미리 반응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30도가 안 된 아침이지만 힘듭니다. 내리막을 달립니다. 보급도 얼마 남지 않고 약 내리막이고 해서 여기선 좀 페이스를 올려봅니다. 존 4, 5, 6까지도 가네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아까 상나리에서 샤방 수다 라이딩도 좋지만 이렇게 빡세게 타는 것도 좋습니다. 존 7까지 한 개로 밀어붙이고 있네요. 로테를 주고 뒤로 빠집니다. 대건씨가 선두에서 잘 끌어줍니다.
오늘의 보급 장소인 간포 해맞이 편의점에 도착합니다. 30도가 넘은 상태라 편의점 안에서 콜라, 파워에이드, 과자를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간포 해안가에서는 영시이가 말선을 서다시피 합니다. 그리 강하지 않은 페이스로 꾸준히 달립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뒤를 보며 후미를 신경 씁니다. 몇 분 보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아무래도 후미가 많이 걱정되나 봅니다. 떨어졌어? 영식이가 후미를 챙겨오기로 합니다. 영식이가 데리고 온대요. 먼저 가래요. 조금 페이스를 올려보겠습니다. 드롭바를 잡고 속도를 내봅니다. 좀 4, 5, 6 정도의 강도. 올해는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가다 로테해야겠습니다. 여기 신호등을 신호로 로테를 줍니다. 로테를 주고서 페이스를 늦추면 안됩니다. 저기 상명이가 끄는 팩의 인터벌에 안 걸리려면 부드럽게 도킹해야죠. 속도는 43km, 파워는 200W, 선두는 훨씬 높은 파워로 끌고 있겠죠. 상명이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고 대건씨가 끕니다. 드롭바를 잡고 안정적으로 역시 잘 끌어주네요. 오늘 많이 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멸치는 안 돼요. 이 정도에서 안 돼요. 잘 끌더만 아까. 멸치과인 라인남과 상명이는 대건씨 같은 참치 평지 끌어당김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제 팔만한 뱀이 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쪽에 가서 저 장난이 언덕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같이 가서. 후미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멈추기가 그래서 역상라리 어필은 끝내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여기서는 로테 신호는 안 받았지만 멋진 팩터를 제치고 인터벌을 쳐봅니다.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한데요. 제가 댄싱만 하면 따라잡히네요. 상명이가 추월해가고. 꾸준한 폭풍 케이던스로 대건씨와 용혁씨도 절 앞질러 갑니다. 다들 잘 타시네요. 상나리 내리막에서는 다시 페이스를 늦춰 천천히 갑니다. 다시 한번 후미에게 스트레칭 고울이 되어 봅니다. 선두를 먼저 보내고 페이스를 늦춥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용혁씨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해결될 것 같아 지나칩니다. 가다 보니 시골집 담벼락에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대건씨가 펑크가 났습니다. 거의 필드 처음으로 라인남이 챙겨온 전동 펌프를 써봅니다. 다행히 충전도 잘 되었고 잘 써먹었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펑크가 또 날 수도 있으니 복귀길은 무리하지 않고 달리기로 합니다. 역풍의 시속 35km.
이거 무리하지 않고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대건씨가 끌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로 오르지 않고 수렴리 해안가로 갑니다. 와, 영식자만 잘 타는 줄 알았는데 대건씨도 너무 잘 끌어주고 잘 탑니다. 이제 다시 영식이가 끌고 있습니다. 상명이가 로테를 받고 4차선 대로를 가기 전 깔따거피를 오릅니다. 여지없이 댄싱에서는 다시 떨어지는 라인업. 아까 먼저 보냈던 후미를 제쳤네요. 후미와 도킹에서인지 생각보단 높지 않은 페이스로 4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해안가로 빠지기 전 약어필에서 모두들 풀get으로 달려듭니다. 저도 반응해야죠. 상나리에서 그렇게 샤방하게 타자던 라인남이 어디 갔을까요? 강동에서는 제가 또 끌어봅니다. 오묘하게 항상 속도가 잘 나는 구간도 지나고요. 다시 깔따거필 댄싱입니다. 여지없이 추월해가는 강자들. 빠르. 엄청나네요. 강정강 사람들. 친구 데리고 갈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영익씨는 마지막 역사자상 어필을 두고 후미를 챙기고 오겠다고 합니다. 10시가 넘어가니 벌써 기온이 31도입니다. 역사자는 사자상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날이 더워서인지 심박도 한계치고 너무 지치네요. 역사자상은 항상 힘들지만 오늘 유난히 더 힘듭니다. 혼자 꾸역꾸역 끝까지 오르고 내리막을 달립니다. 확실히 액션캠을 몸에 붙였더니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듯한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체스트만 들어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촌 라이딩을 끝냅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상나리 수다 샤방도 좋았고 후반부 꽤 높은 페이스의 템포 라이딩도 좋네요. 자전거는 항상 옳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딩에 거주는 남자 나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